인간관계에 지친 당신에게 요즘 혼자서 잘 살기에 관한 인기가 높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래요. 한국에서는 특히 쇼펜하우어 철학이 아주 대중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남을 위해 사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혼자서 잘 버텨내면서 사는 것, 즉 고독력이 인생 말미에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인 듯 보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 주말 혹시 누군가에게 서운하셨던 일이 있었나요? 아니면 다가오는 명절이나 모임 때문에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지 않으신가요? 사실 대한민국의 중장년층 세대는 평생을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친구가 많아야 성공한 인생이고 자식들이 자주 찾아와야 효도받는 노후라고 믿었죠. 어릴 때 식구도 많았고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으며 그들과의 교류도 끊이지 않았지요. 학교든 거리든 어디를 가나 늘 북적거리는 곳에서 살아야 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이라도 바치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소위 낀 세대는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일 것입니다. 부모를 봉양하면서 자식까지 돌봐야 하는 세대 말입니다. 요즘은 미래의 자녀 세대가 우리를 돌봐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늙었을 때 죽을 때까지 우리 스스로 살아갈 방도를 찾아야 하는 세대입니다. 그런 것을 머릿속에 대충 알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종종 현실은 예전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전히 옛 친구들과 주변 관계에 깊이 매몰되곤 합니다. 남의 눈치 보고 남의 비위도 맞추느라 돈과 시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긴 삶을 살고 나서 보니 그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정말 행복했나 회의감이 듭니다. 혹시 남의 비위 맞추느라, 자식 눈치 보느라 내 돈 쓰고 내 시간 쓰면서 집에 돌아와서는 허탈함에 빠진 적 없으신가요? 오늘 저는 조금 과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혼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품이 있는 완성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외로움은 형벌이 아닙니다. 준비된 고독은 신이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원칙을 딱 한 번만 마음에 새기시면 여러분은 남은 인생 동안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돈과 감정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겁니다. 자, 따뜻한 커피 한 잔 가져오시고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찾으러 가봅시다. 챕터 1. 왜 결국은 다 부질없다고 하는가? 우리가 흔히 노후에는 다 부질없다고 한탄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본전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친구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마음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친구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밤새 술 마시고 고민 들어주고 어려울 때 돈도 빌려줬죠. 그런데 정작 나이가 들고 나니 그 친구들은 어디에 있나요? 각자의 삶에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하나둘 연락이 뜸해집니다. 그러다 가끔 연락이 오면 기대를 하죠. 아, 나를 그리워해서 연락했구나. 하지만 막상 만나보면 자기 자랑, 자식 자랑, 손주 자랑뿐입니다. 내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아요. 그저 자기 말할 청중이 필요했던 거죠. 더 슬픈 건 자식들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내 꿈, 내 시간, 내 돈. 심지어 노후 준비도 뒷전으로 미루고 자식 교육에 쏟아부었죠. 그런데 자식들은 어떤가요? 독립하고 나면 자기 가족이 우선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삶의 순리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서운해합니다. 왜 안 찾아오지? 왜 전화를 안 하지? 내가 뭘 잘못했나?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한 재테크 전문가의 말을 빌려오겠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죠. 피곤하고 지쳤을 때 결정을 내리면 반드시 과소비를 하게 된다고요.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외롭다는 감정에 쫓길 때 사람을 찾으면 반드시 감정의 과소비를 하게 됩니다.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밥을 먹고 듣기 싫은 자랑을 들어주며 내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와 누워있으면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아, 차라리 집에서 편하게 있을걸. 괜히 나갔다가 기분만 상하고 돈만 썼네. 이게 바로 관계의 적자입니다. 60대가 넘어서도 친구 전화 한 통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남에게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손님이고 친구는 내 인생의 배경음악일 뿐입니다. 음악이 끝나면 정적이 흐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 정적을 견디는 힘, 그것이 바로 품위입니다. 챕터 2. 관계의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라.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테크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지출 내역을 적어보는 거죠. 어디에 돈이 새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저는 이걸 관계의 가지치기라고 부릅니다. 지금 당장 노트를 꺼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전화번호부를 떠올려 보세요. 최근 1년간 연락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봅니다. 그리고 각 사람 옆에 냉정하게 질문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 내 장례식에 오지 않아도 전혀 서운하지 않을 사람인가? 잔인하게 들리나요? 하지만 정직한 질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나머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에요. 두 번째 질문, 만나고 돌아올 때 기분보다 피곤함이 더 큰 사람인가? 여기에 정직하게 답해보세요. 만나기 전엔 기대되는데 막상 만나면 눈치 보이고 헤어지고 나면 후회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과의 만남은 당신에게 독입니다. 세 번째 질문, 이 사람이 나에게 먼저 연락한 적이 최근 6개월 내에 있는가? 관계는 쌍방향입니다.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약속을 잡고, 내가 먼저 안부를 묻는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집착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아니오가 나온다면, 그 관계는 유효기간이 지난 겁니다. 과감하게 정리할 것을 권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을 완전히 차단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연락이 오면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내 시간과 감정을 먼저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걸러내고 나면 놀랍게도 곁에 남는 사람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처음엔 무서운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너무 외롭지 않을까? 하지만 한 달, 2달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마음이 가벼워져요. 더 이상 누구한테 서운할 일도 기대했다가 실망할 일도 없으니까요. 겁먹지 마세요. 그 빈 공간이 생겨야 비로소 나 자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챕터 3. 고독한 루틴 만들기. 사람을 정리했다면 이제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버티는 시간이라고 착각합니다. TV만 보면서 시간을 죽이죠.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예능 보고, 그러다 잠들고. 그건 고독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진짜 고독은 능동적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나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는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중요한 손님이 집에 온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좋은 차를 내놓죠. 그런데 왜 나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나요? 저는 팬데믹 일에 일하러 가지 않으면 이런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7시 눈을 뜨면 나를 위해 따뜻한 커피를 만들어 마십니다. 급하게 마시지 않아요. 창가에 앉아서 천천히 오늘 하루를 생각하며 마십니다. 오전 10시 동네 도서관에 갑니다. 책을 빌리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책 냄새를 맡고 사람들 구경하고 조용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좋습니다. 오후 2시 점심을 먹은 후 30분간 낮잠을 잡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눈치 볼 사람도 없죠. 그냥 편하게 눈을 감습니다. 오후 4시 햇볕을 받으며 산책합니다. 목적지는 없어요. 그냥 걷습니다. 오늘은 북쪽으로, 내일은 남쪽으로. 저녁 7시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씁니다. 긴 글이 아니에요.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만 적습니다. 이 별거 아닌 일들이 왜 중요할까요? 남의 스케줄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하루의 주인이 되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죠. 여러분은 이와는 다른 루틴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는 주기적으로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어떤 이는 더 심한 운동이나 여행을 즐기고, 어떤 이는 책을 읽고 글을 쓰기도 할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렇게 몇 개월만 해보세요. 어느 순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나 혼자서도 충분히 재미있게 살 수 있구나. 아니, 어쩌면 그리 재미있지는 않지만 할만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혼자서도 하루를 꽉 채워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옆에 없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내 시간을 방해하는 게 싫어지죠. 이때가 되면 여러분은 비로소 혼자가 편하다는 경지에 오른 겁니다. 챕터 4. 감정의 독립선언. 마지막 원칙은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감정의 독립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의 감정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기뻐하고, 친구가 나를 무시하면 우울해하고, 배우자가 차갑게 대하면 불안해했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삶인지 아십니까? 내 감정의 리모컨을 남에게 맡긴 겁니다. 감정의 독립이란 이겁니다.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다.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해도 나는 내 평온을 지킬 수 있다.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말다툼하면 기분이 상하죠. 자식이 1달 동안 전화 한 통 안 하면 속상하죠. 친구가 나만 빼고 모임을 했다는 걸 알면 서운하죠. 하지만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행동이 진짜 나에 대한 무시인가? 아니면 그냥 그들의 사정인가?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들도 자기 삶에 바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혼자 상처받고 혼자 화내며 시간을 낭비하나요? 감정의 독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기대치를 제로로 만드세요. 배우자나 자식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친구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잘 대해주면 감사하고, 연락이 오면 감사하고, 별일이 없거나 안 오면 그냥 내 일하면 됩니다. 둘, 비교를 멈추세요. 남의 자식은 부모 해외여행 보내준다던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남의 인생은 남의 인생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세요. 셋, 혼잣말을 긍정적으로 바꾸세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 대신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세요.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감정을 만듭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여러분은 서서히 감정의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짜 자유를 맛보게 될 겁니다. 이제 맺는 말입니다. 혼자 죽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사라는 두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고독사라는 주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늙어서 어떻게 죽을까 하는 것에 관해 시니어들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혼자 죽는 것을 마치 인생의 실패처럼 여깁니다. 자식도 없이, 친구도 없이 쓸쓸하게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갈 때도 혼자입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도 죽음의 길을 대신 가줄 순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 참 괜찮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자식이 얼마나 효도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았던 시간이 얼마나 많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도 죽었을 때 자기 장례식에 많은 사람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요즘은 장례식마저 3일장이 아니라 겨우 1일장으로 가족끼리만 단출하게 끝내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떠들썩하게 죽고 부고를 내고 큰 행사를 벌여야 하는 시대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상상을 합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날, 조용한 방에서 눈을 감는 순간, 그때 제 곁에 누가 있든 없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웃었고, 충분히 나다웠어. 후회 없어. 이게 제가 꿈꾸는 엔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엔딩을 꿈꾸시나요? 지금 혼자 계신가요? 너무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당신만을 위해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으셨습니다.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다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엔딩입니다. 여러분의 단단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노후 생활 정리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